공동체 화합과 갈등 봉합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2025년 한국 사회를 정리했습니다. 6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바이블 애플부터 신사옥 복음 스튜디오까지 구티비가 걸어온 2025년 복음 전파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일주일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목사와 교수들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연말을 깨우는 백석학원 목사 교수 영성수련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예장합동 남전주노회 소속 전주 서부중앙교회가 노재석 담임 목사의 은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며 지난 24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공동체 화합과 갈등 봉합이라는 목표 아래 한 해를 달려왔는데요. 다가오는 2026년은 갈등을 넘어 희망으로,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주요 이슈를 김태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숨가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공동체 혼란에 빠진 채 국가 비상 상황 속에서 시작한 올해는 탄핵 정국과 6월 대선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공동체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립은 쉽게 멈추지 않았고 화합과 연대의 모습은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며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과 불신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깊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 침체가 깊어지며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다시 묻게 했고 교육과 의료 현장의 혼란, 잇따른 자연재난과 안전사고는 인간 중심 사회의 한계와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이기도 했던 2025년 한국교회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희망을 약속하며 사회의 희망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정한 섬김의 자리에서 변화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출 것을 하나님과 교회, 한국 사회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와 연대 속에 회복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올 한 해 구티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음 전파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손안의 성경 바이블 애플 600만 다운로드부터 신사옥 복음 스튜디오 건축까지 2025년 구티비가 걸어온 미디어 선교 여정을 돌아봅니다. 전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구티비는 디지털 성경 보급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구티비 성경 앱 바이블 애플은 누적 다운로드 수 600만 명을 달성하며 매일 18만 명이 사용하는 국내 대표 성경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새 번역 추가로 총 21개 번역본을 제공하게 됐고 성경 통독 채팅방 바톡 기능을 출시하며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재사용률 95%, 삭제율 0.1%라는 지표는 바이블 애플이 일상 속 신앙 동반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구티비가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들도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간증 토크쇼 샤론의 꽃필 때는 3월 13남매 장녀로 알려진 배우 남보라 씨의 감동적인 첫 녹화를 시작으로 4월 첫 방송에서는 배우 박희진 씨가 삶의 아픔과 신앙 회복을 눈물로 나눴습니다. 국경을 넘어 순교와 신앙의 흔적을 향한 여정도 이어졌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 선교의 땅 나가사키를 가다는 일본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생생히 담아냈고 12월부터 방영 중인 요르단 기행은 오병이어의 흔적을 찾아서를 시작으로 성서 속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도 현장에서도 쉼없이 달렸습니다. 연중기획 무속과의 전쟁은 AI 무속부터 무속 사기까지 일상에 스며든 무속의 허상을 고발했고 천안 임마누엘 교회 침수 피해 현장부터 영덕 산불 피해 교회 재건까지 재난 현장 곳곳을 찾아가 한국교회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이 구티비에서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사람들에게 남겼는데 설명 안 해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이게
전 방송의 힘이나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요. 5월과 10월에는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펼쳐졌습니다. 신사옥 GL타워에서 처음 진행된 10월 생방송. 미디어 선교를 꿈꾸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은혜를 나눴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은 신사옥 복음 스튜디오 건축과 선교사 쉼터 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정성이, 기도가 여기에 담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담길 때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우리 굿TV가 세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굿TV 프로그램 달리다굼에서 수어 통역사로 섬기던 박지은 권사는 가까이에서 목격한 굿TV의 헌신에 감동해 정기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굿TV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짜 100 웃음을 잃지 않고 진짜 선교사님처럼. 맞아. 그래서 굿TV가 선교지라는 생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10월에는 바이블 선교사 90여 명을 포함한 글로벌 선교 방송단 21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총 200여 명의 단원들이 국내외 복음 현장을 누비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에서 신사옥 복음 스튜디오까지 굿TV는 올 한 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길 위에 함께 섰습니다. 2026년 창사 30주년을 향해 달려가는 굿TV는 신사옥 복음 스튜디오와 함께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전유정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자발적으로 일주일간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영적 재충전을 택한 백석학원의 목사 교수 영성수련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누가 더 멀리 날리나 정성껏 접은 종이 비행기를 힘껏 날려봅니다. 팽이 돌리기에 열중한 얼굴에는 어느덧 천진난만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동심으로 돌아가 동료들과 한데 어우러진 이들. 백석학원의 목회자와 교수들입니다.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은 강의실에서 만날 제자들에게 전해줄 생명력을 충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확실히 이렇게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니까 저희가 가르치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칠 때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가 저희도 됩니다. 즐거운 화합의 시간 뒤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기도가 이어집니다. 성탄절부터 6박 7일간 열린 백석학원 목사교수 영성수련회에는 백석대,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 등 산하대학 100여 명의 신학교수와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말 휴가를 반납하고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일주일씩 기도를 이어가는 건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서도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지식 이전에 영성으로 무장해야 학생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머리에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성령의 불길이 딱 돼가지고 전통으로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석학원의 전통으로 한 학기 끝나면 기도원에 가는 거. 그렇게 하기가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우리 학교 말고 또 있을까요? 한 학기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를 찾은 교수들은 이번 시간이 영육간의 진정한 쉼표이자 제도약의 기회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영성과 관련된 부분이 좀 약화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영성과 지성을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귀한 어떤 모멘텀의 시간이 되지 않나. 학원 복음화가 아니면 기독교 대학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설립 정신에 따라 학생 전도에 집중한 결과 올해 백석대학교에서만 2,203명의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백석학원의 50년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직 기도와 성령으로라고 하는 그런 구호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50년의 세월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염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가장 바쁜 시기 교수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학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캠퍼스 복음화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결신을 이끌어낸 백석학원의 무릎 영성은 학문과 신앙이 함께 가는 기독대학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남전주노회 전주 서부중앙교회가 노재석 담임 목사의 은퇴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며 지난 24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 목사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가치보다 신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며 항상 잔치하듯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또 많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들. 다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 포효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성도들에게 기쁨이거든요. 노재석 목사는 지난 2001년 부임 이후 강해 설교와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교회의 내실 있는 성장을 이끌었으며 지역 내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을 인상하는 법안 등 4건의 법률안과 44건의 대통령령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 머무르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3,000건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배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은행의 자본부담을 높여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 산업에 연간 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뜻을 모아 2030년까지 연평균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퇴근 뒤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 차단권의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11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방한객은 159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3% 늘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방한객이 1,8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해제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재난대응 체계를 종료했습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센터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복구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통일부가 북한 정보 개방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접속 차단 해제를 추진합니다. 노동신문은 일반 자료로 전환돼 전국 20여 개 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을 가리키는 일상용어인 탈북민의 부정적 어감과 인식을 고려해 북향민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환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러라고 자택에서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휴전 협정을 지지한 큰 국가가 59곳에 이른다며 하마스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29일 우크라이나군이 푸틴 대통령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며 종전 협상에 대한 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와 미국이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을 벌이는 동안 드론 공격이 시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일을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미국과의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러시아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신차 판매량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일 니혼게이 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중국 업체 세계 신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약 2,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년 이상 1위 자리를 지켜온 일본의 신차 판매는 2,500만 대에 못 미쳐 2위로 밀려났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군의 대만 포위 형식의 군사훈련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라이 총통이 직접 자국민 안심을 위해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지난 29일부터 대만 북부와 남서부, 동부 해역을 중심으로 정의의 사명 2025란 이름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중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중국과 태국,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29일 중국 윈난성 위시시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 이후 양측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휴전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제재를 받는 이란의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로 폭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사퇴했고 고물가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거리로 뛰쳐나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시위가 이른바 히잡 반대 시위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예멘 분리주의 세력을 또 공습했습니다. 사우디군 당국은 현지 시간 30일 예멘 항구 도시 무칼라에서 분리주의 무장 세력에게 흘러갈 무기 수송을 막기 위해 제한적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의 중동 지역 핵심 안보 파트너지만 내전 중인 예멘에서 서로 다른 세력을 지원하며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에트나 화산에서 2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분화가 관측됐습니다. 이탈리아 국립지질화산연구소는 지난 27일 에트나산의 북동 분화구에서 높이 500m의 붉은 용암이 분출됐으며 최대 10km의 연기와 화산재 기둥이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에트나산의 4개 분화구 중 가장 오래된 북동 분화구에선 지금까지 소규모 활동만 관측되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더 강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고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는데요. 찬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여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도, 부산은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사회는 혼란과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애썼지만 균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분열을 넘어 공동체가 다시 화합하는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교회 또한 이웃과 사회를 잇는 희망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